당신도 느끼셨나요? 겨울이 시작되면 몸이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안을 내려다보면 소변이 평소보다 더 짙은 노란색이고 거품이 많고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당신의 신장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단 3달의 추운 기간 동안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0,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보통 날이 추우면 몸이 조용히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때가 1년 중 신장이 가장 힘들게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겨울이 오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는 작은 관처럼 수축하고 흐르는 혈액의 양을 조금씩 조여버립니다. 혈액은 점점 걸쭉해지고 마치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둔 꿀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수축 속에서 온갖 노폐물이 남아있는 피를 버텨내며 걸러내야 하는 기관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신장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62세 환자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0월. 그는 완전히 건강했고 신장 1단계였습니다. 그런데 1월, 겨울 10주가 지난 후 그는 3A 단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이 악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인은 무해하다고 믿어온 7가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이렇게 믿습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 목마르지 않으면 물 안 마셔도 된다. 겨울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좋다. 하지만 당신이 좋다고 믿는 것들이 오히려 신장을 매일 조금씩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55세 이상의 분들이 큰 병이 없음에도 겨울만 되면 신장이 왜 약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적어도 2-3가지는 이미 실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의식조차 못하는 실수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물 몇 모금만 마시고 끝내기. 추워서 짜게 먹기. 생강, 계피, 꿀을 속을 덮인다며 마시기. 추워서 오래 앉아있기. 좋다고 믿고 먹는 과일이 사실 칼륨이 많기. 너무 두껍게 껴입은 채로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 혈압이 확 올라가기. 저녁에 배고파서 과하게 먹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미끄러운 비탈길처럼 신장을 조금씩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진실은 범인은 겨울이 아닙니다. 범인은 당신이 익숙하게 반복해온 습관들입니다. 7가지 습관. 당신이 매년 해왔지만 결코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겨울 건강 지키기 시리즈를 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작은 한 번의 터치로 이번 겨울 신장을 지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소변색이 더 짙거나 양이 적거나 거품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고 답하신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겨울 동안 매주 신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7가지 흔한 실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역설적인 겨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지만 바로 그때 신장은 가장 목이 마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형식적으로 물을 몇 모금 마실 뿐이지요. 그런데 30분 뒤 소변은 이미 강황비처럼 짙은 노란색으로 변해 있고 당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추우니까 원래 이런가 보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겨울에 당신의 몸은 마치 윤활유가 부족한 기계와 같습니다. 물 부족은 혈액을 더 걸쭉하게 만들고
흐름을 느리게 하며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들은 더 끈적하고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신장 안에서는 미세한 수산염 결정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언제든지 돌로 굳어질 준비가 된 상태로요. 제가 김 선생님 67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별 불평도 없고 약도 거의 안 드시던 분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신다. 추운 12일 동안 하루물 섭취량은 고작 400-500ml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는 거의 2배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별로 이상한 건 못 느꼈어요, 선생님. 그냥 소변색이 조금 진해졌길래. 그러나 그 조금이야말로 신장이 보내는 가장 큰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소변이 짙은 노란색이었거나 냄새가 강했거나 거품이 오래 가라앉지 않았다면 신장은 지금 가뭄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은 단 14일만 물을 충분히 마셔도 신장은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200ml 하루 동안 810ml를 6, 8번에 나누어 마시기 총량, 개인차에 따라 하루 1, 200일, 400ml 정도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말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거품료가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며 머리도 맑아진다고요. 저도 압니다. 겨울에는 물 마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춥다고 해서 신장은 쉬지 않습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겨울에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그리고 남은 6가지 실수를 계속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의미로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중간에 멈추면 당신의 신장을 지킬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겨울 3개월 동안 급격히 약해지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당신도 느끼고 있나요? 날씨가 추워지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짜게 먹고 있다는 것을. 국물은 더 진해지고 생선 조림은 더 짭짤해지고 간장 한 숟가락, 김치 한 젓가락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안심시키죠. 추우니까 조금 짜야 몸이 따뜻해지지. 하지만 몸은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혈관은 열을 지키기 위해 수축합니다. 물을 적게 튼 수도관이 가늘어지는 것처럼 그 안의 혈류는 더 큰 힘을 써야만 겨우 지나갑니다. 이때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혈관 내 압력은 급격히 올라가고 좁아진 관을 억지로 통과해야 하는 혈액은 가장 먼저 콩팥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콩팥은 국소 허열, 즉 피가 부족한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한쪽 끝이 막힌 빨대를 통해 숨을 쉬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70세 이 할머니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초겨울 2주 동안 할머니는 거의 매일 생선포를 먹고 김치를 더하고 국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짜게 드셨습니다. 단 2주.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리는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붓고 머리는 누군가 눌러놓은 듯 무겁고 혈압은 168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조금 짭짤하게 먹었을 뿐인데요. 몸 좀 따뜻하라고요. 하지만 그 조금이 콩팥에게는 이미 너무 많은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아침 뭐 드셨나요? 아침 국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짜지 않았나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당신도 모르게 간이 세지는 건 아닌가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추울 때 짧게 먹고 싶어지는 건 몸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콩팥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좋은 소식은 단 14일만 소금을 줄여도 콩팥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무엇보다 콩팥이 다시 숨을 쉽니다. 겨울에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소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을 살게 해주는 콩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식사 평소보다 조금 더 짜게 드시지 않았나요?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바로 속을 따뜻하게 한다고 믿는 따뜻한 음료들입니다. 추운 날씨에 누가 생강차 한 컵, 계피 조금, 꿀 한 스푼을 싫어하겠습니까? 한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따뜻해지고 혈관이 살짝 열리고 편안함이 아랫배까지 퍼지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생강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피도 나쁘지 않습니다. 꿀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생강을 마시면, 특히 밤에 마시면 몸은 즉시 혈액순환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마치 강풍 모드로 켜진 선풍기가 혈류를 밀어붙이듯이요. 생강은 영양 흡수를 빠르게 하고 계피는 신진대사를 올리고 꿀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이미 신장 기능이 느려진 사람이라면 이 갑작스러운 가속은 신장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만들게 됩니다. 58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밤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것이 몸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식사 후 바나나까지 드셨습니다. 결과는 혈중 칼륨이 급상승했습니다. 밤중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저리고 얼굴이 화끈거린다고요. 그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생강차만 마셨을 뿐인데 왜 이런 거죠? 모든 것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흡수를 빠르게 하고 바나나는 칼륨이 많고 겨울엔 신장이 느리게 작동합니다. 셋이 합쳐지면 신장은 마치 급류에 떠밀린 것처럼 과부하가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몸 전체를 가속 모드로 만드는 음료를 넣고 있는 셈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깊게 지쳐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밤 생강차를 절반만 줄이거나 아예 아침으로 옮기기만 해도 많은 환자들이 두근거림이 사라졌다, 잠이 깊어졌다, 심장이 덜 불안하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생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시간에 마시는 것을 힘들어할 뿐입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젯밤 생강차나 계피차 혹은 꿀을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왜 겨울철 신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인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은 늘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말하죠. 과일은 간을 시원하게 하고 신장에 좋고 피부에 좋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말을 거의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이 생각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추운 계절에는 신장의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는 더 걸쭉해지고 체내 전해질은 마치 얼어붙은 물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칼륨은 위험한 부담이 됩니다. 당신은 좋은 일을 한다고 믿지만 칼륨이 많은 과일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한 박자 삐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늘 있는 바나나,
저녁 식사 후 자주 먹는 귤, 달고 부드러워 겨울에 특히 잘 맞는 감, 비타민이 많다고 칭찬받는 키위, 멜론, 아보카도 듣기만 해도 건강식 같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과일들을 잘못된 시간대에 먹는 것만으로도 칼륨이 빠르게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이 조금 약한 60세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입이 마르길래 귤을 하루 4개씩 먹었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거의 2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날은 손이 차갑게 식어버리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이 박자를 놓치는 북소리처럼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빠르다가 느리다가 갑자기 턱 멈출 듯해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이미 신장이 더 이상 제때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단 2주만 칼륨이 많은 과일을 줄이고 올바른 시간대에 먹기만 해도 대부분의 두근거림, 손저림,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은 사라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숨이 훨씬 편해지고 몸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과일 줄이니까요. 맞습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겨울에 좋은 것은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일들 중 당신은 어떤 과일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일만 해도 이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면 겨울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라면, 국물 있는 찌개, 뜨끈한 사골국과 고기류는 신장에 어떤 부담을 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겨울에 과일이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셨나요? 아직 아닙니다. 겨울철에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은 많은 분들이 보양식이라고 믿는 바로 그 음식, 뜨끈한 샤브샤브와 진한 뼈국물입니다. 추운 날씨, 가족들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바라봅니다. 고기를 한 점 더 건지고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맛있고 따뜻하고 기분도 좋아지죠. 하지만 신장에게는 그 순간 퓨린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진한 육수, 특히 뼈를 오래 고운 국물이나 해물 육수에는 퓨린이 매우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하고 요산은 마치 날카로운 소금 결정처럼 신장을 긁으며 쌓여갑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몇 시간 지나면 허리가 묵직해지고 소변이 따갑고 몸이 축 처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60세 황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신장병도 없던 분이었지만 날이 추워지자 일주일에 3번이나 샤브샤브와 뼈국물을 드셨습니다. 샤브샤브 2번, 뼈국물 1번. 그러고 3번째 날 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소변 볼 때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파요. 선생님, 다음 날 검사 결과 요산 급상승, 신장 기능 저하. 그분은 말했습니다. 뼈국물은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뼈국물은 영양도 있지만 포화지방 덕이, 고농도, 칼슘 덕이 높은 퓨린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에게는 겨울철 혈류가 느려지는 영향까지 겹쳐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혹시 지난 48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샤브샤브 드셨나요? 뼈국물 드셨나요? 이틀 연속으로 붉은 고기 드셨나요?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나 소변 따가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단 10일만 퓨린 섭취를 줄이고 붉은 고기와 진한 뼈국물을 피하면 신장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샤브샤브 줄이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잠도 잘 와요.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샤브샤브를 몇 번 드셨나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샤브샤브가 이 정도라면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릴 신장에 침묵하는 파괴자는 훨씬 더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당신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나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3시간 넘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기를 꺼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니까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난방을 켜고 가만히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휴식이 어느 계절보다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혈의 흐름이 확 느려집니다. 피는 더 걸쭉해지고 무거워지고 마치 식어버린 엿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엿 같은 피를 필터처럼 끝없이 걸러야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필터링이 더 힘들어지고 더 오래 걸리고 몸속 노폐물이 더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난방을 너무 뜨겁게 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 그건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집 안온도 26, 28도,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은 15도, 몸속 혈관이 즉시 수축합니다. 갑자기 잡아당겨진 고무줄처럼요. 혈압은 단 몇 초 만에 치솟고 심장은 빨리 뛰고 신장은 순간적으로 혈류를 빼앗깁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쓰러진 73세 어르신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난방을 뜨겁게 켜두고 이불을 정리하려고 베란다 문을 열던 순간 현관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어지러움 때문이 아니라 너무 빠른 혈압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몸에서도 이런 신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발이 조금 붓는다. 밤에 일, 이번 소변 보러 깬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진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앉아 있었고 난방을 너무 높게 켰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단 14일만 조정해도 변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매일 15, 20분만 걸어주세요. 난방 온도는 24, 25도 이상 올리지 마세요. 45, 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관절을 풀어주세요. 2주가 지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엔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오래 앉아만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파트에서 더 정확하게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나이가 들수록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오히려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는 따뜻한 음료들입니다. 춥고 서늘한 날씨, 누구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계피 한 조각, 꿀 한 스푼이 들어간 음료를 좋아하죠. 한 모금만 마셔도 몸이 스르르 따뜻해지고 혈관이 열리는 것 같고 아랫배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생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계피도 나쁜 게 아닙니다. 꿀은 더더욱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마시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마시면, 특히 저녁에 마시면 몸은 즉시 혈액순환을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마치 강풍 모드로 켜진 선풍기가 피 흐름을 직접 밀어붙이는 것처럼요. 생강은 흡수 속도를 급하게 올리고 계피는 대사를 자극하고 꿀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겨울철에 이미 느려진 신장의 여과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가속이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58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매일 밤 따뜻하면 좋은 것이라 믿고 생강차를 마시던 분이었죠. 그날따라 저녁 식사 후 바나나까지 드셨습니다.
결과는 칼륨 수치 급상승. 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심장은 쾅쾅 뛰고 손은 저릿저릿, 얼굴은 화끈거린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생각만 마셨는데 왜 이런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생강 흡수 증가, 바나나, 칼륨, 폭탄, 겨울, 신장 여과 저하.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신장은 강물 급류에 떨어진 것처럼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시간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온몸을 가동 모드로 만드는 음료가 들어오면 신장은 밤새 과부하에 걸립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쳐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저녁 생강량을 절반만 줄이거나 아니면 아침으로 옮기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고 가슴이 덜 불안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생강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잘못된 시간에 들어오는 무리한 자극을 싫어할 뿐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솔직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젯밤 생강, 계피, 꿀 음료를 드셨나요? 만약 네라고 답하신다면 겨울철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